안녕하세요. 4월 20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68% 오름세 보이면서 3,220.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463억 원, 외국인이 3,259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3,901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0.24% 상승하면서 1,031.8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7거래일째 1,000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1,600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660억 원, 외국인이 629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파이더님, 상구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만큼 두 배로 더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얘기부터 들어볼 텐데요. 3대 지수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어요.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상구님부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미증시가 왜 빠졌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진 거 아닐까요? 그 이유 말고 혹시 또 뭐 네. 분석상으로 기사상으로 접한 것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슨 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네. 지금 고점으로 인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조정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외에 대한 이제 하락에 대한 이유가 뭐 자잘하게 조금 있지만 큰 틀로는 오픈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 경제 지표 호조, 기업 실적 호조, 미국 금리 안정 등 뭐 4주 동안 S&P 뭐 최고가 갱신, 뭐 다우지수 최고가 갱신, 뭐 나스닥도 3주 연속 상승세 기록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너무 좋아. 여태까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조정 준 거야. 뭐가 뭐 특이 악재라든가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온 게 아니라 너무 높이 올라가서 투자 심리가 이거 너무 높지 않나 하고 살짝 조정 준 거야. 사실 조정을 안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살짝 조정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처음 이렇게 방송 출연했을 때부터 거의 아마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긍정적인 시야로 네, 글로벌 지수, 맞아요. 국내 지수도 바라본다고 이제 계속 어필했어요. 오히려 네. 횡보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저는 이거 너무 답답하다고 지금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고 그쵸,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국내 지수를 차트로 잠깐만 보면은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코스피 기준으로는 3,200포인트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이제 뭐 아까도 보니까 뭐 몇 거래일째 1,000포인트 위에서 이제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다면 슈팅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슈팅 파동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아직 이 정도에서 조정이 왔으니까 뭐 우리 조심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딱 하나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너무 지금 좋은 얘기들만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금 무섭습니다. 너무 원래는 이전에는 이렇게 경기도 좋고 바이든이 돈 쓸 거고 이래가지고 기대감도 되는데 그래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라는 얘기들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좋아.
약간 좀 요 정도의 분위기를 그리고 있어가지고 뭐 물론 추가적인 강세를 이제 또 슈팅 파동을 보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나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잔잔한 호수에 조그만 돌아나가 이제 파동을 그린다고 별거 아닌 악재가 큰 폭의 조정을 가지고 올까봐 이런 이제 소소한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 현 시점에 글로벌 지수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수 국내 증시도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를 아직은 큰 파동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미증시 고점에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조정이 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었는데 아쉬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구님은 계속해서 4월장의 불장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파이더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나스닥, S&P 지수를 보시면은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지수가 지금 1.3% 정도? 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 지금 0.33%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빠진 것도 아니라고 좀 보셔야 되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 자체는 지금 계속 아직 고점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 S&P나 나스닥 지수가 지금 1.12%, 그 다음에 S&P 지수 잠깐 볼까요? S&P 주봉으로 보면 0.38%예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잠깐 그 한 1%, 뭐 한 1.3% 정도 눌린 모습을 보고 이제 뭐 어제 지수가 빠졌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좀 숨고르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신고가 갱신을 또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눌림목이 오는 거 아니야? S&P나 나스닥, 어떤 글로벌 지수들의 어떤 여태까지의 하락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 급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물 자체도 선물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일단 갭상을 시켜놓고 아니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물량 던지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물량을 많이 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나스닥이나 S&P의 모습에 흘러가는 모습은 사실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고, 조정이라기 보기에는 그냥 좀 단순 그냥 쉬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지수가 빠진다? 이거 지금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빠질 때는 정말 뭐 한 400포인트, 뭐 5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확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 매매도 확 한 번에 이렇게 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순 조정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저번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옛날 상무 전문가님도 삼성전자나 어떤 이제 코스피 지수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수를 볼 때 저희가 이제 수렴 중이다라고 제가 그때 표현을 좀 해드리면서 요런 차트 모양을 제가 그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29,000에서 3,200포인트의 박스를 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3,200포인트를 지금 이제 코스피가 넘어갔죠. 그러면서 1차 상승 파동에 일단 쉬어갔던 이 상승 파동의 상승폭이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돌파가 될 경우에는 상승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약에 돌파가 위쪽으로 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강한 슈팅보다는 그냥 천천히 그냥 추세를 그리면서 가는, 약간 나스닥을 따라가는, 약간 예전에는 약간 좀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현상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플링 현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뭐 홍콩 지수나 아니면 중국 지수들이 약간 좀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뭐 골드 같은 경우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은 국내 지수와 해외 글로벌 지수들은 같이 커플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하지 않겠나. 너무 좋아요. 여러 번 갱신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지표도 호조고, 기업 실적도 호조고, 미국 금리도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도 여기에 좀 한몫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됐든 아니면 S&P가 됐든 국내 지수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지 않겠나. 만약에 밀릴 거였다고 한다면 3,200포인트의 코스피 마디가에 살짝 걸려야 되는데, 살짝 뭐 그것도 살짝 제가 봤을 때는 가뿐히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3,219포인트인데 3,2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거기다 20포인트까지 또 넘어간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1월 11일 날 고점이었던 3,266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260포인트를 가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도 미증시 아주 소폭 조정받으면서 숨고르기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코스피도 나스닥처럼 천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분위기 좋을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들 요즘에 또 도지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핫해요. 근데 저도 정말 따라가고 싶고 이게 1,000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질근질 거리는데 손이 저 좀 도와주세요. 스파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연을 하시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내년까지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혹시 흔들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좀 네. 코인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도지코인이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13년에 이제 빌리 마쿠스가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찌 보면 도지코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만들었던 코인들이 대부분 장난으로 만든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장난으로 만든 코인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코인의 어떤 이제 길이 어떤 이제 약간 정확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이제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떤 만들었던 코인이냐, 아니면 어떤 이제 그냥 어떤 로드맵도 없이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졌다가 사실 많이 없어졌는데, 네.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그냥 간 거거든요. 네. 이게 16일 날 제가 알기로는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금액으로 따진다 거래량이 14조 6천억 원이니까 솔직히 이게 저는 이게 좀 이게 튤립 옛날에 그 튤립 사태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좀 사태이지 않나.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요즘에는 말리는 달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어떤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달리는 개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게 지금 시바견이 저 심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심볼이 이제 개다 보니까 강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일본 개 시바견의 어떤 이제 심볼을 갖고 있어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1달러를 좀 갈 수 있다? 뭐 근데 지금 환화로 따지면 지금 한 400원 정도? 얼추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4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아마 기준으로 0.37.2 센트인가요? 센트 37센트 정도 대충.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따지면 400원 정도 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4달러, 5달러 그러니까 0. 일단 1,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넘어가면 진짜 1달러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화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저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떤 시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받아서 어떤 가치는 하나도 없는 코인인데 이 코인이 정말 1달러에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16일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조 6천억이라는 유가증권 시장에 거의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도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언제 꺼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네. 상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베스킨라빈스 3-1. 그러니까 마지막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한 27까지는 오지 않았을까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이 아직 15인지 27인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근데 딱 걸리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겠지만 누가 이제 3-1을 외칠지는 모르겠죠. 네. 그런데 아나운서님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꼭 30에서 끊기겠는데. 근데 요즘 되게 핫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따라가는 게 맞느냐. 근데 오히려 약간 좀 코인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따라가.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적인 코인 하면 돈 번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코인에 대해서 전혀 이제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넣어요. 왜냐하면 가니까. 자꾸 올라가니까. 그리고 맞아요. 정확한 어떤 지식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 하면 무식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네.
용감한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저희는 아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코인의 어떤 정확한 어떤 가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없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를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 재미삼아서 작은 돈을 넣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투자를 하는 투자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움직이시는 뭐 예를 들어 여기다 몇 억을 넣을 수 있다? 저는 이거는 거의 뭐 도박 수준 아닐까요?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세요, 상훈님? 네, 저는 상근님은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조금 결이 다른 게 뭐냐면 네. 저는 이제 아까 스파이더님께서 이제 하루 거래 대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4조 뭐 얼마가 거래가 됐다. 저는 그거보다 시총에 대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4위까지 갔었나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조정이 올 때 얘 혼자 상승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시총 상위 10위까지 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4위까지 갔었대. 그러면 엄청나네요, 정말.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 다음 뭐 다음 바로 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상식적인 수준인가? 근데 이게 14조 6천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이 도지코인 하나만 그러니까. 예, 그렇게 거래를 그래서 찍은 거거든요. 가상화폐 섹터 자체를 봤을 때 뭐 네. 항상 저는 출연했을 때마다 좀 조심하자,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얘기는 계속 했지만 사실 가는 게 간다고 계속 여태까지 잘 갔던 게 사실이고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도 횡보치는데 얘는 또 지 혼자 나홀로, 20%를 네. 또 상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해야죠. 못 참습니다. 해야 돼요. 하신다고 아까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하고 싶다고.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진입하면 할수록 단타적 접근을 하면 할수록 컷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잡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보통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먹으려고 진입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몇 프로? 약간 이러세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냐. 뭐 목표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뭐 2%든 3%든 혹은 10%든 손절도 뭐 2%든 3%든 아니면 혹은 10%든 기준을 잡고 대응하신다면 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달리는 말에 못하겠어요. 달리는 개도 올라타야죠. 하지만 기준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냐, 투자냐. 그거를 본인이 투자를 하실 때 난 이게 뭐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투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정말 투자일까 아니면 투기일까는 분명히 본인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좀. 근데 여기서 또 기준이지 쉽게 않나. 이렇게 네.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성공적으로 상장했잖아요, 나스닥에. 그리고 네. 또 두나무 상장하면 또 성공할 거야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코인베이스 상장하고 며칠 안 지나가지고 임직원들 주식 다 팔아가지고 막 하락 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왜 기업마저도 이렇게 변수가 큰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폭에 대한 생각은 안고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항상 투자자들 예.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의 판단 기준이 제일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투기를 했는데 돈을 벌어서 그럼 이거는 투자가 돼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으면 이건 투기가 됩니다. 어차피 결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안전적으로 잘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코인 하실 거예요? 네, 하고 저요?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려고요. 저 하고 싶어가지고, 네, 1,000원 투자를 하고 남아니까. 싶은 거 투기를 하고 싶은 아, 뭐 할 수도 있죠. 뭐 뭐가 결과를 됐든. 보고 이제 저도 결과를 수익을 보고. 얻으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헛웃음을 지으셨는데 그만큼 정말 실상으로 가치는 없는데 그냥 관심으로만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급락 위험도 있다라고 두 분 다 모두 다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구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단타적으로 접근을 할 때에는 자기만의 기준을 꼭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스파이더님은 투자인지 투기인지 본인이 스스로 잘 생각해보자라고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에 기후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정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상구님? 저는 네. 이전부터 이제 가장 선호하는 섹터에 대해서 항상 여쭤보시면 항상 건설 섹터를 얘기를 네, 많이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오픈해 드릴 때는 단순하게 건설 섹터에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재료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보통 겹치는 재료들이 친환경에 대한 재료를 많이 겹쳐서 그리고 중복된 재료들을 많이 제시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반대로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섹터에 플러스 알파로 친환경 섹터가 이제 얹혀져 있으면 이제 이중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친환경 섹터의 대장급들에 대한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긴 한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중복되어 있는 재료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우선이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했을 때 지금은 친환경을 우선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도 이슈가 됐던 이제 탄소 저감부터 해가지고, 혹은 이제 풍력, 태양열 쪽이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친환경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슈가 이제 재밌는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 시진핑한테, 네. 뭐 중국한테 우리 파리 기후 협약 여고 같이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제일 더럽겠으니까, 지구 제일 더럽겠으니까 같이 얘기해, 너도 같이 해야지, 이런 의도를 어떻게 보면 말을 한 걸 수도 있고, 네. 우리 같이 얘기하자라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중국은 뭐라 그랬죠? 야, 니네가 자꾸 위구르 갖고 뭐라 그러고, 뭐 우리 대만 갖고 뭐라 그러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난 니네랑 얘기하기 싫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결정난 건 없습니다. 결정난 건 없는 상황인데, 추후에 중국이 또 발표를 했죠. 뭔 발표를 했냐? 우리 지금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지금 현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비중이 지금은 11%인데 16.5%까지 늘릴 거야, 4년 동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이 기후 협약을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고 있어. 우리 할 거고, 친환경적으로 할 거고, 이쪽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지구를 아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 기후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이런 어필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지금 4월 22일까지는 이 관련된 종목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맞는데, 뭐 마치 두나무라든가 도지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툭툭 튀었던 것처럼, 혹은 지금 이제 모더나라든가 뭐 이제 스푸트니크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이 툭툭 튀었던 것처럼,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친환경 관련 섹터들도, 종목들도 이렇게 한번 이제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면 조금 더 이렇게 빠른 대응,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22일 열리는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친환경 섹터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스파이더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은 친환경 관련 섹터 해서 지금 뭐 이따가 추후에 또 저희가 이거 지금 얘기하고 나서 또 나와야 될 저희가 또 주제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비철 금속 네. 관련해서도 또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친환경 관련주로 가다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석유 관련해가지고 석유 사용을 이제 뭐 점차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좀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따가 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그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뭐 국일신동이라든가 이구산업이라든가 대창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빡세게 움직여요.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리 관련해서 이제 구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기 관련해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원동력이 되겠죠. 뭐 ESS라든가 아니면 뭐 전선 배터리 뭐 트랜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구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또 원자재 관련해서도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차트를 보면 굉장히 예쁘게 움직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걸 이제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를 쭉 뭐 이어나가겠지만, 저는 이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앵커님 또 얘기를 해주시면 이 종목 관련해서는 좀 집중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바로 집중 분석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이 친환경뿐만 아니라 원자재 관련한 종목들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정말 구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구리에 대해서 새로운 석유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스파이더님 집중 분석 도와주시죠. 일단은 네. 거의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는 이제 구리는 새로운 석유라고까지 표현을 좀 하고 있고, 네. 구리 가격이 향후 1년 동안 해가지고 24% 정도 해서 지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올 거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70%가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리 가격이 지금 70%면은 대충 계산하면 지금 $10,000가 지금 안 넘었죠. 지금 일단은
아마 9,800 지금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네. 근데 $10,000. 그러니까 2025년, 네. 2025년이면은 거의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5,000까지 갈 수 있다. 뭐 $11,000까지 뭐 갈 거다. 뭐 15,000까지는 갈 거다.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친환경 관련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전기적인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구리가 들어가고 뭐 배터리라든가 트랜지스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어차피 구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리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이 관련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대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5% 지금 상승을 했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29.88% 그다음에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3% 정도. 근데 차트가 지금 보면 예쁘죠? 비슷해요. 이쁜데 이게 갑자기 뭐 하락하던 종목이 갑자기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대창 같은 경우, 제가 차트가 잘못됐는데, 대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차트가 있다가 제가 교육을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이제 교육이, 2부에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바닥에서 저점을 잡으려면 W자를 찾으라고 네. 그런 교육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W자를 찾고 나서 직전 고점이 돌파될 때 상승을 한다. 라는 게 저번 주에 이제 저저번 주인가요? 그때 교육의 내용이었는데 네. 그러면 2차, 3차의 상승 파동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대창이라든가 아니면 이구산업이라든가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가 굉장히 차트에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트들은 지금 오늘 뭔가 이슈가 떴으니까 가는 차트라기보다는 차트는 미리 알고 있고 매도와 매수가 싸움을 하는 이 상황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 어떤 이런 차트의 모양들은 나 이제 좀 있으면 갈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제가 또 2부에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해드리겠는데 지금 대창 같은 경우에 잠깐 보죠. 오늘 굉장히 많이 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지만 이걸 저번에 제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주봉을 딱 봤을 때 제가 그때 W자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상승을 하고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50%의 조정 자리에서 지킨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이 파동이죠. 여기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럼 이런 파동이 종가가 넘어갔을 때는 매수를 해라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고 눌림 주고 지지자를 지킨 다음에 또 슈팅 나오고 다시 눌림 주고 그 다음에 상승. 왜냐면 주가라는 게 한 번에 쭉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대창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이제 밑에서 주봉으로 W자를 찾아라 라는 것과도 굉장히 부합을 하죠. 네. 그리고 상승 이후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기본적인 목표가는 저번에 뭐 아까 예전에 좋은 질문 해주셨었는데 1차 상승 파동의 조정 파동을 밑에서 갖다 대면 일단 기본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여기서 조정이 나왔죠. 여기 보이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진짜 신기해요. 그렇죠. 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지워서 이건 좋은 교육이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못 보신 분들은 예전 거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상승, 조정,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이 뚫리는 이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가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럼 어디서 팔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1차 상승 파동의 이 크기를 딱 떼다가 여기 밑에 아래쪽 뾰족한 부분에다 갖다 대면 여기가 조정 파동의 1차 목표가가 되니 일단 눌림목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왔죠.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조정이 왔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뾰족한 부분 1차 상승 파동의 꼭지였고 그 다음 돌파가 됐던 이 자리에 지지가 나올 수만 있다면 또다시 재차 직전 고점을 넘어갈 때 또 슈팅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2차 파동을 잡아먹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오늘 교육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주린이 분들은 잘 몰라. 알겠어. 직전 고점 넘어가서 W 나오면 상승이라고? 근데 1차 파동 상승만큼 갖다 대면 여기서 1차 팔면 되는구나. 그리고 빠졌을 때 1차 상승폭 W가 나왔던 이 고점의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갈 때 다시 재차 매수라고? 알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차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차트를 이용하시면 아마 주린이 분들께서는 굉장히 쉽게 여기가 지지자리고 이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고 이거는 지금 신호가 뭔가 뜨는데 매수 신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건 이따가 2부에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고 네.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자 요것도 잠깐 보죠. 주봉으로 보는 거고 똑같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눌림을 주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줬죠. 얘는 약간 눌림이라기보단 W자를 약간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이렇게 W긴 W인데 보면 W를 못 찾아요. 왜 그러냐면 땅땅땅 이렇게 찍으면 예쁘게 찍으면 보이는데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냥 이게 W가 맞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매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주봉이죠. 네. 그러면 이게 주봉이 몇 개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횡보를 꽤 주봉이 많이 하나, 했네요.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후에 갔으니까 3달 걸렸네 두 달 거의. 넘게. 거의 네. 2달 반. 예. 와. 그러면 2달 말 동안 이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왜냐면 들어갔는데 그래도 5%, 6%, 뭐 7%는 주니까 자꾸 여기서 팔고 싶거든. 그러다가 결국은 힘을 압축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날아가는 와. 슈팅 파동이 나와버리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W의 1차 파동의 상승폭만큼 보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갖다 대면 일단 1차 폭은 2,790원에서는 일단 한번 정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세게 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눌림을 줬다가 다시 상승을 했고 3차 파동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 교육을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종목들을 사실은 이걸 종목을 찾기가 힘든 거지 잘 이렇게 보시다 보면 2,200개 종목을 하루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런 게 하루에 찾을 필요 없잖아요. 종목이라는 건 시간이 많고 하루에 5개든 10개든 20개든 계속 쌓아놨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들어가야지라고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어떤 것들은 잘 모아 놓으셨다가 내가 관심 종목을 갖고 있다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지금 뭐 비철금속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냐 아까워서 그러죠. 네. 이거를 잘 보셨던 분들 같으면 이 파동을 잡아먹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차트가 맹신을 할 정도의 어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진입의 어떤 진입 자리라든가 청산의 위치 자체는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주린이분들께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진입은 잘하세요. 왜? 어떤 종목이든지 그냥 누군가가 얘기만 하면 들어가시니까. 그런데 청산이 문제인 거죠. 20%, 30%, 50% 먹어야 될 종목들을 그냥 5%, 4%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스캘핑으로 해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날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스캘핑이라는 게 일반 개인들이 치고 빠지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물려버리면 20, 30% 물려버리고 먹을 때는 그러니까 수익을 낼 때는 20, 30%, 뭐 2%, 3%밖에 못 내고 50%를 내야 될 종목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고 들어갔다면 그냥 팔지 마시고 차트를 잘 보시고 차트 보는 눈을 키우신다고 한다면 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 거니까 이따가 교육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이 구리 관련해서 오늘 상승한 종목들 차트로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진입 시점과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 알려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종목들로 다 큰 수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다 교육이 돼버렸네요. 네. 그리고 또 2부에도 우리 스파이더님의 더 쉬운 차트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상군님도 오늘 구리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스파이더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뭐 최근에 많이 말씀을 못 하셨나 봐요. 몰아서 많이 하시네요. 많이 기다리셨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한 후에 접근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현 시점에 나 올라탈 건데? 라고 이제 단순하게 말을 한다기보다는 포인트 맥점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섹터에 대해서는 구리 가격이랑 같이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게 왜 기술적으로 더더욱이 접근을 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만 뭐 내년까지 혹은 언제까지 계속
상승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날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구리 가격 뭐 간다 뭐 날마다 이렇게 매주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문제고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면 이제 또 다른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 나 내일 들어가도 돼 마라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기술적으로 맥점 공략을 하는 게 안전하고 유리하다라는 얘기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관련주들 구리 가격과 같이 체크하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럼 구리 종목에 대한 대장주는 그럼 이구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구님? 오늘 그렇게 네. 움직였던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사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관련된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오늘 이제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 이구산업과 대창이었던 거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급이야 이제 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나도 구리 관련 종목인데 나 못 갔어라고 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2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내가 놓쳐서 내가 오늘 대창을 못 먹어서 오늘 이구산업을 못 먹어서 난리가 났어 이거보다는 네. 다른 종목을 좀 더 선별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자신 있게 이구산업 보지 마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게 네. 요즘 트렌드가 가는 종목이 가는 경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려면 손절이라든가 이제 목표가라든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신 후에 올라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대창이나 이구산업이나 국일신동 이거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네. 국일신동이 그냥 상승폭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에 대창이나 이구산업이 가장 이제 상승폭이 좋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매출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슈로 떴다기보다는 지금 얘네들은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가다 갑자기 뜬 게 아니라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자 보죠. 지금 대창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2012년, 2018년도에 173억, 170억, 284억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당기순이익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2018년도에 적자였어요. 2019년도에 매출이 지금 흑자 전환이 되고 나서 2020년도에 거의 몇 배입니까? 이거 거의 5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슈로 인해서 떴다. 물론 그게 조금 뒷받침한 것도 있지만 이미 갈 종목이었고 갈 때가 돼서 간 거네요. 갈 때가 네. 됐고 거기에 그냥 이슈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 난 저런 이슈를 왜 못 놓치지? 왜 저런 것들을 놓치?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 종목은 가는 거고 일단은 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내가 저 종목을 못 탔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달릴 것 같은 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이 종목을 보면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종목이었는데 조금 이슈가 붙으면서 거기에 날개를 달아줬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차트가 이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슈가 붙고 정책이 붙고 친환경 섹터가 붙고 거기에 그런 종목 오늘 준비해 오셨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죠. 재무도 좋고 네, 이슈도 있습니다. 좋고 정책발까지 받고 그건 있는. 공개는 2부에서 하신다고요? 지금 말이 나올 뻔 하다가 참았어요. 근데 이게 할 것 같아서 말리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재무제표까지 받쳐주는 종목들이 정말 이 삼박자가 맞아요. 재무가 좋고 차트가 좋고 이슈가 받쳐주는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어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런 종목을 선별했는데 안 가면 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내심이랑 같이 요 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삼박자가 맞는데 재무도 좋고 네. 거기다 이슈도 받쳐줘. 그리고 다 좋아. 그런데 못 가. 이런 경우는 대체로 글로벌 시장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뭔가 좀 악재가 좀 나와서 전체적인 시장의 전반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들은 간다. 걱정할 게 없는 게 언젠가는 뭐냐면 간다. 갈 거는 간다. 예, 그리고 가장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을 사서 갖고 있으면 오히려 물린다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가격에 더 추가적인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은 구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트렌드가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면 자기만의 기준을 잘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스파이더님은 구리 관련 종목들이 단순하게 이슈에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매출까지도 함께 좋아져서 이미 올라갈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가상화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죠. 좀 헷갈렸네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님. 네. 이 종목들, 이 섹터 자체를 네. 저는 이제 이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상화폐랑 네. 왜 웃으시죠? 제가 방금 헷갈려가지고. 예. 네. 가상화폐랑 디지털 화폐랑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구분을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을 네.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틀, 기준을 잡고 이제 말을 하자면 네. 가상화폐는 민간 기업이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제 그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급하려고 하는 이제 CBDC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결국 중앙은행이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공실력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단점에 대한 개념을 잡고 접근을 하면 이 섹터에 대한 기준을 좀 더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일단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네. 모든 결제 과정이 이제 간소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금융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이번에 미국에서 경기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3,500만 명이 우편으로 받았대요. 왜? 은행도 계좌도 없고 막 이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 우리나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어르신 분들도 폰뱅킹이라도 대부분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모바일 뱅킹으로 거의 다 거래를 하고 은행으로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비중이 많이 적어졌고 네. 애초에 자기 계좌 관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3,500만 명이 우편으로 지급을 받았고 특히 이제 취약 계층들이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접근도가 아직도 굉장히 낮은 취약 계층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해소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제 과정이 단순화된다는 얘기가 은행을 건너뛰어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을 생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지하 경제가 이제 양성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양날의 검이 되는 건데, 당연히 이 중앙에서 발급하는 이 화폐가 이제 현금으로 이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기록이 남는 거죠. 기록이 남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다 이렇게 자금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순환이 되는구나를 이제 한눈에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파악하기 편한 거죠. 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개인정보 보호부터 해가지고 이제 양날의 검이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개인정보부터 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간소화가 되면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카드사라든가에 대한 반발을 과연 감당하겠죠. 감당하겠지만 그 가는 길이 결코 이제 쉬운 길은 아닐 거다라는 이제 유망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준을 잡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오늘 영국에서 네. 이제 뭐 특별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 이제 아직 결정 같은 건 안 했고 네. 이제 할까 뭐 이제 알아보는 중이야 이 정도로 한 거죠. 만약에 거기서 우리 본격적으로 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으면 바로 은행이라든가 카드사라든가 이런 반발이 부딪혔을 거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가상화폐가 뜨거운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화폐의 이제 이 활성화는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진행은 되긴 되겠지만 빨리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한 발 한 발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에서 보셔도 네. 좀 뭐 최근 강세를 많이 보이긴 했지만 조금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얽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한네트부터 로지시스, KCT 해가지고 다 조금씩은 다 비슷하게 강세를 보여다가 조금 조정 눈치 게임 좀 하고 약간 좀 이런 분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긴 가겠죠.
언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이래서 좀 접근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은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 개념도 짚어주셨고요. 또 디지털 화폐의 장점은 결제 과정이 단순화돼서 접근성과 효율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긴 가겠지만 앞으로 근데 관심은 가져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막 이렇게 이제 가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거 내일 가요 이러면 말 못한다는 얘기죠. 네. 들어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이게 지금 현 시점에 이런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을 공략하시면 좋다라는 언급은 많이 해드릴 수 있고 관련 종목들도 제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들어와서 이거 내일 간다고 모레 간다고 이런 질문은 제가 이제 잔소리하면서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파이더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네. 지금 가상화폐 지금 관련해서 지금 뭐 방금 전에 얘기한 로지스틱 디지털 화폐요. 한네트, KCT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거의 한 10배, 아니 5배 정도 상승을 한 작년 대비해서 네. 지금 한 5배 정도 상승을 좀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500% 정도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는 이제 저희가 재무를 보게 되면 재무가 그렇게 썩 완전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작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5배 가까이 올라갔고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이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잘 가는 건 맞는데 이슈를 받고 또 주목을 받다 보니까 올라는 가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진입 자리를 굉장히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재무가, 그러니까 차트는 예쁜데 어떤 이슈는 받쳐주는 건 맞아. 그런데 재무가 받쳐주질 않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건, 조정일지 굉장히 뭐 지금 뭔가 개선이 되고 뭔가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큰 폭으로 뭐 어떤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거나 어떤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항상 조정 비율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맥점이라고 하는 저희가 어디서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어디서 팔 것이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그냥 좋으니까 들어가야지라기보다는 아까 상권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좀 전문적으로 자리가 좀 이렇게 좋은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좀 잘 잡으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그런 자리를 잡을 때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케어를 받으시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특히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조금 들어가실 때 진입 자리를 좀 잘 잡으셔라. 이렇게 좀 충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작년 대비 5배 올랐는데 재무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자, 종목별로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남은 얘기는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